지난 7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파주남매 화재 희생자 고 박지우 양의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주군이의 혼을 달리는 진혼제가 펼쳐졌으며 참석자들은 고 박지우 양을 기렸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를 주제로 한 정책 포럼이 열렸습니다. 전문가들은 각 지역의 형평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문제를 대처할 수 있는 인력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력 시험이 마무리됐지만 장애 수험생은 교육기회 박탈로 학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른 시각장애 학생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해 10월 경기도 파주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발생한 화재로 희생된 남매를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덧 1년이 됐는데요. 활동보조 서비스나 발달장애인법 등 어떤 한 가지도 통과되지 못한 슬픈 현실 속에서 일주기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최지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6시경 경기도 파주시의 한 집에서 불이 나 어린 남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13살인 고 박지우 어린이는 부모가 일하러 집을 비운 사이 뇌병변 장애가 있는 남동생을 돌보고 있었으며 남동생과 함께 불길을 피하려고 했지만 유독가스에 질식해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11월 7일 고 박지우 어린이가 숨진 지 36일 뒤인 12월 13일 동생 고 박지훈 어린이 역시 누나의 뒤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 박지우 어린이가 떠난 지 1년,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를 비롯한 장애계 단체는 지난 7일 일주기 추모제를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었습니다. 이 땅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어린 아이 때부터 삶을 위협하고 끊임없는 고통과 괴롭힘의 연속이라는 것을 몸을 가누지 못하는 동생을 24시간 돌봐야 했고 스스로 활동 보조인이 되어서 장애계 단체는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사건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를 규탄하고 장애 어린이 돌봄 지원 체계 마련과 활동 지원 24시간 보장, 발달장애인법 제정 등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입니다. 국회에서 공공정신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급격한 사회변화 풍토에 따른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급격한 사회변화로 우울증과 자살 등 정신건강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정신보건 서비스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 포럼이 지난 7일 열렸습니다. 이날 포럼은 국내 공공정신보건 서비스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신빈곤층의 출현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공공정신보건 서비스 강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또 미래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또 사회 통합을 하기 위해서라도 또 인적 개발을 위한 좋은 인력을 만들기 위한 어떤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공공정신건강 서비스를 좀 팔을 걷어붙이고 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았나. 아울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재영조 교수는 공공정신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한 전문인력 확충이 핵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앙에서부터 공공정신보건 사업의 방향을 뚜렷하게 하고 각 지역사회 특성에 맞는 사회안전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정신건강과 관련해 건강한 문화가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의견 등도 논의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직업재활사의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나 이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제2의 직업재활사 대회 및 직업재활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가운데 현행 민간 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재활사를 국가자격화한 재활상담사 관련 법률 개정안 제출을 위해 본격적인 논의의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전문가라고 한다면 국가자격 기준도 중요하지만 윤리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두 가지 주제를 오늘 논의해서 뭔가 좋은 결과를 맺고 또 그 결과가 입법 발의가 되어서 빠르면 내년 아니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자격이 국가 자격 될 수 있는 그런 초석을
다지는 그런 날이 되기 때문에 직업 재활 관련 전문 인력으로 20여 년 동안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민간 자격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을 담보받지 못했던 직업재활사는 재활상담사로 명칭을 변경해 국가 자격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업무 범위를 기존의 직업재활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권익 옹호 역할까지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청회에서는 재활상담사로 변경되는 명칭이 좀 더 포괄적인 전문가로의 발돋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는 반면 기존 직업재활 전문가로의 정체성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자격제도 도입 논의에는 긍정적이었으나 법제화되고 예산이 투입되는 등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비롯해 기존 자격 기준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얼마 전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전맹 시각장애인은 수능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수능 서적을 선택하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어찌된 일인지 박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서울맹학교 고등학교 3학년인 안재영 씨. 그는 지난 7일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전맹 시각장애 수험생인 그는 수능 시험을 준비하면서 오직 EBS 수능 서적으로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시각장애인 수험생은 이와 같이 EBS 교재만을 이합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합 사이트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EBS 수능 강의 교재를 디지털화된 매체로 개작 보급하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EBS 수능 강의 교재가 아닌 일반 출판회사의 경우 시각장애인 수험생들이 볼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면 책 내용을 모두 공개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시각장애인 수험생 스스로가 수능 서적을 구입한 후 점자나 음성 파일로 제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교재의 수가 적고 왜냐면 그 같은 시간에 공부를 하더라도 좀 더 많은 것들을 일반 저한인들은 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해진 양에서 다룰 수 있는 정보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책들을 보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가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좀 더 불리할 수 있죠. 우리의 헌법에는 모든 국민의 교육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 모두가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는 게 우리 교육 현실입니다. 한편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201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전국의 수험생은 65만 747명이었고 이 중 장애인 수험생은 483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평가원은 수능 성적을 오는 27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한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박정인입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과 미술대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장애 작가들의 예술 혼을 느낄 수 있었던 시상식에 정두리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세련된 색감과 과감한 터치, 폭우 속 점박된 성박이 리듬을 타고 박자를 맞추는 듯한 느낌을 묘사한 작품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23회 대한민국 장애인 문학상 미술대전에서 한국화와 서양화, 공예, 조각 등 일부 대상을 차지한 류영일 씨의 작품입니다. 심하게 흔들리는 것도 불안하게 생각하면 불안하겠지만 또 심포니 오케스트라 지휘자에 맞춰서 출렁거리는 그 배의 모습을 한 작품에 여러 개를 작품을 넣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지난 6일 열린 시상식에는 류영일 씨를 비롯해 문학상과 미술대전에서 수상에 영예를 하는 이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예, 문이나 정각, 서각 등 미술대전 2부에서는 하성길 씨의 사천 목수처가 대상을 수상했고 문학상 3문부 대상은 이상엽 씨의 동화 수탉이, 운문부에서는 최강현 씨의 시 길이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문학상과 미술대전 수상작은 각각 모음집과 화집으로 발간되며 문학상 모음집은 서점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국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내년부터 안전행정부가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의 시험 일정을 미리 예고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행부는 중증장애인 경력 경쟁 채용 시험 지원 희망자의 안정적 수험 준비를 지원하고자 시험 일정을 3, 4개월 전 미리 예고하는 사전 예고제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안행부는 현재 중증장애인 경쟁 시험 공고를 시험날 기준 10일 전에 알리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 편성 기준을 완화하고 장애아동의 체험 활동을 보조할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아동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이 장애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장애아 3명당 1명의 교사를 배치하고 있다며 장애아 어린이집의 반편성 기준을 완화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권익위는 장애아동의 체험학습을 보조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도 인력이 지원되지 않고 있다며 보조인력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권고했습니다. 청각장애인에 대한 사회인식 전환을 위한 제9회 사랑의 달팽이 정기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정기 연주회에서는 청각장애 유소년들의 클라리넷 앙상블과 더불어 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뮤지컬 배우 배다혜 등 국내 정상의 음악인들이 공연을 펼쳤습니다. 한편 사랑의 달팽이는 지난 2004년부터 청각장애 유소년 중심의 클라리넷 앙상블을 구성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와 그림이 어우러져 특별한 매력을 선사하는 시화. 20년 넘게 진정성 있는 작품들로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준 김주대 시인이 첫 번째 시화전을 열었는데요. 이번 시간 문화클로즈업에서는 김주대 시인의 작품 세계를 함께 만나보시죠. 묵향이 짙게 느껴지는 그림에 짧은 시 한 편이 더해집니다. 단순하지만 힘있는 분놀림을 통해 그림만 봐도 강렬하게 시의 주제의식이 전해지는데요. 10분도 안 돼 멋진 시화 한 편이 뚝딱 완성됐습니다. 4월 그대 여기 와서 실컷 울고 갔구나. 목련꽃이 다 졌다. 20대 초 등단에 그동안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해온 김주대 시인. 진정성 있는 작품들로 독자들에게 위로를 건네왔는데요. 이번에 그가 의미 있는 도전에 나섰습니다. 시의 이미지와 어울리는 그림을 함께 넣은 시화 작업에 나선 겁니다. 잘 때 항상 이미지를 머릿속에 떠올리고 자면서 문장을 생각했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만 짧고 강하고 슬프고 애잔하고 또 깊고 높고 이런 문장들이 조금 뭐 이렇게 뭐 만들어낸 거죠, 아침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그렸어요.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김주대 시인의 첫 시화전. 4개월간 작업한 작품 70여 점이 관객과 만나고 있는데요. 슬프고 괴로운 감정들을 시로 풀어냈을 때 외연이 확장된다는 그만의 철학을 관람객들도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좀 동양화적인 측면하고 붓으로 그리신 것 같아서 그 붓터치의 어떤 느낌이나 선생님의 시가 갖고 있는 어떤 진솔함 이런 것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삶은 무겁고 슬플 수도 있지만 한평생 재밌게 살다 가고 싶다는 김주대 시인. 앞으로도 독자들과 함께하는 게 그의 꿈인데요. 여생을 혹시나 제게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계속 독자들과 이렇게 따스하게 이렇게 그림이나 시나 이런 걸 통해서 정말 가슴이 울리고 또 가슴이 웃는, 얼굴만 웃는 것이 아닌 그런 따스한 시간들을 가지고 싶습니다. 계속. 문화클로즈업 정유림입니다. 복지TV 네트워크입니다. 건조한 날씨 속에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인데요.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경기도협회가 산불 예방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최영아 기자입니다.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경기도협회가 지난 6일 관악산 일대에서 산불 예방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이날 캠페인에는 과천경찰서, 과천소방서 등 10여 개 단체를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짝을 이뤄 과천시 중앙로를 시작으로 관악산 입구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까지 오르며 진행됐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이 함께 산불 예방을 하기 위해서 관악산까지 오르는 기분이 진짜 보람 있습니다. 관악산 629m 정상에서 중증장애인이 한
산불 예방 캠페인은 더욱 의미를 부여한다고 봅니다. 장애인이 보람을 느껴서 장애인이 웃어서 장애인이 입가에 미소가 늘 떠나지 않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한국장애인문화관광진흥회 경기도협회는 앞으로도 사회활동에서 장애인이 주체가 되는 행사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영아입니다. 기부활동으로 제주 지역 내 나눔을 확산시키고 있는 한 기관이 있습니다. 특히 임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요. 제주에서 권대정 기자입니다. 농협중앙회 제주지역 본부에서 자발적인 참여와 자율모금 운동을 통해 아름다운 기부를 선행하고 있습니다. 기부 문화로 나눔을 확산시키고 있는 제주농협 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에서는 2,500여 명의 제주농협 임직원들과 성공한 농축산인들이 아름다운 기부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매해마다 성금과 물품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고 있으며 제주농협과 제주농협 농축산인 행복나눔운동본부,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단체에 지원하고 도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로 어려운 학생의 급식비 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농협 임직원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문화활동을 전개할 계획에 있으며 농협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취약농가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의 영농도우미와 가사도우미를 통해 일손을 돕고 다문화 이주 여성을 위한 기초영농과 교육, 의료 지원, 모국 방문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TV 제주방송 권대정입니다. 도시개발로 인해 죽음의 하천으로 변했던 포항의 동빈내항. 40년 만에 예전 모습을 찾게 됐습니다. 희망의 포항운하 한종근 기자가 전합니다. 포항의 지도를 바꿀 포항운하는 형산강의 푸른 강물을 동빈내항으로 보내 영일만으로 흘러보내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40년간 도심 속에 썩어가며 갇혀있던 물길을 예전의 모습으로 되살리는 환경보건과 도심재생 프로젝트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자원을 대한민국 최초의 관광 운하도시로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고 또 그것이 지역 경제에도 확실한 역할을 하리라 기대됩니다. 이 물길을 따라 포항운하에서 형산강에 이르는 6.5km 구간에는 연안 크루즈선과 관광 유람선을 띄워 운하 일대가 새로운 관광명소로 떠오를 전망이고 향후 주변에는 비즈니스 호텔과 테마파크 등 관광시설을 유치해 포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한종훈입니다. 서울 강북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 강북 실버 종합복지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강북구는 이와 같은 탄탄한 복지 인프라 조성으로 복지 강북을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강북 실버 종합복지센터는 연면적 5,381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재가시설과 미용실, 강의실, 물리치료실, 요양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센터 내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 69명의 종사자가 교대로 상주하며 어르신의 건강관리는 물론 운동치료, 음악치료 등 맞춤형 건강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의 사회복지 환경을 개선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제9회 전남 사회복지관협회의 날 한마음 대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지난 5일 열린 행사에서는 전남도 내 15개 사회복지관 4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복지 증진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21명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과 함께 한마음 체육대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 관계자는 전남도 내 사회복지관 간의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종사자들 간의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유일 사회복지 전문 미디어 그룹 복지 미디어 그룹이 복지신문고로 여러분께 한 걸음 더 다가갑니다. 복지신문고는 우리 사회의 장애인, 사회 소수계층의 인권 침해, 비리 문제와 불합리한 사건, 사고 등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지TV,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복지TV 어플리케이션과 우편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복지신문고,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두터운 외투도 좋지만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게 보온에 더 좋다고 하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